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 그 차이를 아시나요? 사실 단어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만약 가치 판단을 이해하고 가치 판단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대상을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기회 또는 위협으로 자동 평가하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는 진화적인 목적부터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내면에 만들어진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초기의 평가 후에 그 대상이 사람이든 경험이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일부이든 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우리는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즐거운 것은 좋다, 옳다, 불쾌한 것은 나쁘다, 잘못됐다로 꼬리표를 달아서 도덕적 판단을 형성을 합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타인에 대한 도덕주의적 판단은 타인에게 방어성을 이끌어내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 자기 혐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판단이 삶을 소외시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한 엄격한 평가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거나 구분하기 쉽지는 않죠. 혹시 여기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쓴 책으로 한때 유명했었고 이슈가 됐었었죠. 이 책에 나온 예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 운전사는 직진하면 5명이 죽는 상태고 핸들을 틀면 1명을 죽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람 수가 더 많은 5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관차 기관사가 방향을 트는 게 옳은 일일까요? 만약 그 1명이 그 기관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핸들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5명을 죽이는 선택을 한다면 그 기관사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누군가의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거나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누군가의 행동을 단순화해서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타인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을 강화시켜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판단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세대에 걸쳐서 전수가 돼요. 아동 심리나 아동 발달학의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 방식이 자녀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도덕적 판단은 종종 아이들의 핵심 신념으로 내면화돼서 자라난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덕적 판단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신념은 우리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해서 무의식적이고 일반화된 사고의 패턴으로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도덕적 판단을 말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과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선택들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런 검증되지 않은 어떤 믿음, 그 생각들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도덕주의적 판단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소모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환경 운동가들은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구를 망치는 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경 운동가들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분노하고 있기도 해요. 양측의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점점 더 심화되고 양극화돼 가고 있죠.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가치 판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핵심 욕구를 살펴봐야 해요. 환경 활동가들은 생명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죠. 그리고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기온으로 인해 수많은 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 활동가들의 그런 판단들이 모든 생명에 대해 느끼는 관심이랑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화석 연료 산업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환경 운동가들이 제안한 방법이 그들 자신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잃게 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어요. 또한 연료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가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죠. 이처럼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업계의 사람들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능한 현실적이기를 원하고 있죠. 양쪽 모두 도덕적 판단으로 바라본다면 각 입장의 삶의 가치가 중요해 보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 전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각 전략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분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 본다면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책 방향을 바꿔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의 종사자들이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를 하면서 국가의 의존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방식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찾아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마셜 로젠버그는 창의성을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듯 우리가 도덕적 판단 아래 있는 욕구의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내면의 명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때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가치 판단이 우리 모두의 요구에 부응하는 더 많은 전략을 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더 높죠. 만약 도덕적 판단과 가치 판단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고 가치 판단에서 도덕적 판단을 분별하는 마음을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연민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 나가다 보면은 판단하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기의 알아차림의 과정과 우리의 욕구에 집중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살아있도록 하는 느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에 근거한 어떤 도덕적 판단을 알아차리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경험, 그 순간에 우리의 욕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 판단으로 변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치 판단이 중요하고 좋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덕적 판단이 틀리고 가치 판단은 옳다고 보는 것조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더라도 이때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두고 가치 판단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 삶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 그런 식으로 나의 중요한 욕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실습은 그런 판단을 환영하고 나의 마음과 친구가 되기라는 이름의 실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덕적 판단이 나쁜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도덕적 판단이 올랐을 때 스스로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올라왔을 때 우선 환영하고 '아 그래 도덕적 판단이 올랐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 판단으로 바꿔 볼까?' 그런 기회를 가지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도덕적 판단 밑에 있는 나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이 오늘 연습은 어떤 명상의 형태의 자기 성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앉을 수 있는 장소에 자리를 잡으시고 조용한 공간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나에게 자극이 되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사건에 나에게 떠올랐던 어떤 도덕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많고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덕적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그랬어야지.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거야. 그런 도덕적 판단이 떠오른다면은 몸이나 호흡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에 저항하는 대신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 판단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부드럽게 인정하세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판단 아래 나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당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내면에 만들고 그 욕구를 발견하면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가치를 떠올리면서 한번 머물러 보세요. 이제 우리는 나를 자극한 그런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함께하면서 도덕주의적 판단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도 저항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가벼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좀 더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조금 더 충만한 느낌이 든다면 그런 도덕적 판단이 발생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혹여나 아직 내가 이걸 떠올리는 것이 불편하다면은 조금 더 나의 가치, 나의 욕구에 머물러 보세요. 도덕적 판단이 발생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은 나의 몸과 마음의 반응,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의 그 도덕적 판단 아래 발견한 욕구나 가치와 관련해서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그 타인에게 부탁할 것이 있을까요? 한번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부탁까지 찾아보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